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은 한남 뉴타운 우리부동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울은 90%에 가까운 분양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므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줄어들게 되는 정비사업 일몰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사업장이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개라고 합니다. 만약 내년에 이 구역들이 해제된다면 다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정비구역 해제 위험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에 지정권자의 직권 해제 조항까지 추가되어 재개발, 재건축 시장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몰제의 도입 취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의 침체기를 겪는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나치게 길어져 주민 간 갈등과 매몰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비 사업을 해제하고 개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었던 제도인데요.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일 이후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의 해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을 때,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되지 않을 때, 세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번째,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섯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신청되지 않을 때입니다. 일몰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현행 정비사업 절차를 보시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주 착공, 준공의 순서입니다. 위와 같은 구역 해제 조항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지정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부는 2015년 9월 1일 부칙 개정을 통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부칙 개정 시행일이 2016년에 시행됨에 따라 2016년 3월 2일부터 4년까지, 즉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내년 3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이 되겠습니다. 일몰제 마감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연장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일몰제 연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서 일몰기간 연장을 재량 행위로 정하고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연장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증산 4구역의 경우 연장 요청을 했지만 부동의 처리가 되었고 소송에서도 패소로 이어져 1호 일몰제 적용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정권자의 직접 해제 조항도 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두 번째,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2019년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법에 추가된 조항인데요.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5번과 6번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미신청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일몰제 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38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정비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구역해제 적용 여부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3년 이후부터 2009년 사이 사업장들은 지금의 정비사업 절차와 순서가 달라 일몰제 대상 여부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국토부의 해석이 다른 곳입니다. 두 번째는 매몰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인데요. 매몰 비용이란 그동안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사용했던 사업비를 말합니다. 구역이 해제될 경우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전체 비용의 일부일 뿐이므로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재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인프라 개선 없이 개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난개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해제된 이후 주민들 삶의 질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이 토지 등 소유자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2년, 3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 재생과 도심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정부가 집값 상승의 근원지가 정비사업 때문이라 생각하여 무더기로 사업 해제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인데요. 일몰제 위험이 없는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희소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몰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고 상황에 맞게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